첫 번째로 보이저호라는 저희 키워드에 대해서 책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탐험과 발견이야말로 인류사를 특징지은 인간의 가장 뚜렷한 속성이었으며 인류사를 장식한 일련의 탐험 중에서 보이저 계획이야말로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15, 16세기에는 스페인에서 아조레스 제도까지 항해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지금은 이 시간에 지구와 달 사이에 놓인 우주의 해협을 훌쩍 건너뛸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대서양을 횡단하여 이른바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는데 몇 개월씩이나 필요했다. 오늘날에는 이 시간이면 태양계의 내해를 가로질러 화성이나 금성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다. 그렇다면 화성이나 금성이야말로 현대판 신대륙으로서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외로운 섬인 셈이다. 과거의 여행 비용이 오늘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비쌌다고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 총생산 대비로 1%에도 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임에는 변함이 없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현대 우주선들의 행성 탐사는 행성들의 유인 탐사를 알리는 선구자이며 선두주자이다. 인류의 탐사는 늘 이렇게 진척돼 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네, 맞아요. 되고 있어요. 거기 그냥 한마디 말씀드리고 가자면 지금 이렇게 읽으셨잖아요. 네. 이게 칼 세이건이 1980년에 쓴 코스모스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떤 분이 지금 신문 칼럼에 썼다. 그 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여기 사용하는 언어 중에 네. 주목해서 보시면 인공지능이란 말이 나왔어요. 1980년에 네. 인공지능을 탑재한 현대 우주선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사실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 같지만,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뭐 자동 제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 칼 세이건은 이때부터도 우주 탐사선을 하나의 인공지능 로봇으로 보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고 해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다 이런 말들이 현대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약간 앞에 이른바 아메리카 신대륙.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칼 세이건의 그런 감수성 그쵸, 같은 감수성이죠. 거죠. 그런 거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붙이고 가면 네. 칼 세이건이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생일 때 이제 월반을 해갖고 또래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네. 근데 웅변 대회를 나갔어요. 이게 네. 연설 대회를. 그 연설 주제가 뭐냐면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대륙 발견되는데 말이 안 된다. 네. 누구에게는 신대륙이고 누구가 원래 주인이 있는데 이런 컨셉으로 연설을 하는 데 나와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개념이 누가 발견하고 뭐가 어디 있냐. 그거는 그냥 온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해서 1등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공부도 잘해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졸업식 때 네. 그 1등한 사람이 이제 학생 대표 연설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못했어요. 선생님들이 네. 이 칼 세이건의 그런 사상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그 해는 그 학생 대표 연설을 없애버렸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근데 어쨌든 되게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칼 세이건 개인의 성정일 수도 있지만 네. 약간 천문학을 하거나 이런 어떤 하면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조금 더 앞섰다고 생각하면 뭐 칼 세이건을 뭐 옹호해서 신화시키자면 뭐 한두 끝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게 조금 앞섰고 생각이 있다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좀 나이브하지만 도전적으로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글 속에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가 지금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가 40년 전에 지금 쓴 글에 있는 건데 이 얘기 재밌어요. 국민 총생산 대비로 1%도 안 미치는 정도로 여행을 어쨌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던가. 맞아요. 인공지능도 그 시절의 인공지능과 또 지금의 인공지능의 개념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의 인공지능에 맞아요.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지금의 인공지능으로 상상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되게 재미있는 발견이네요. 요 네.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보이조호 얘기하자면 네. 뭐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보이조호 그러면 이 보이조호가 탐사선이 간 것과 간 이후로 네. 행성 탐사, 태양계 탐사가 나뉘어져요. 아,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 파이어니어 10호, 11호가 네.
목성, 토성 이런 쪽을 음. 이제 한번 가긴 했지만 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라고 하는 게 태양계 외곽에 있는 행성들이거든요. 네. 그런 곳에 가까이 가서 정말 정밀하게 관측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보이저호의 원래 목적이었고 네. 이들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보이저호가 가서 토성에 있는 그 고리 찾아내서 네. 갔더니 천왕성도 있고 해왕성도 있고 그래서 이 태양계 내에서 고리라고 하는 것이 그 거대 기체 행성의 보편적이라는 것도 알아냈고 위성도 얼마나 많이 발견했어요. 네, 그 기타에 네. 거기서 화산 폭발하는 것도 발견하고 네. 뭐 얼음덩어리 덮인 것도 발견하고 대기가 있는 것도 발견하고 그래서 이 보이저호가 감으로써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태양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실제로 관측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네. 여행이라고 부르진 않고 탐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아,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그 보이저호는 필름 사진을 찍는 건가요? 디지털 사진을 찍나요? 아, 이때 네. 사진을 찍은 다음에 네. 디지털이든 뭐든 상관없이 네. 그때는 이제 주로 그때 한참 나온 게 네. 텔레비전 그 비디오였어요. 네. 영상 비디오. 네. 근데 비디오도 사실은 아날로그라고 하지만 네. 주사선이 들어올 때는 이게 몇 곱하기 몇을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아날로그로 이제 찍지만 네. 그것을 저장을 해가지고 네. 지구로 송신할 때는 어차피 디지털로 송신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송신을 할 때. 네, 그러니까 필름은 다 그때는 아날로그 필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필름을 써서 그러면 현상해서 보내는 거 현상에서 같아요?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카메라를 썼어요. TV 카메라. 아. 그러니까 TV 카메라를 쓰면 네. 이렇게 그 일종의 라이브 생방송 하는 그렇구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찍은 다음에 네. 그것이 바로 그 일종의 디지털화 작업을 해서 송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저도 여행하면서 그림 그리는 게 이제 그 모습을 시각적인 자국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 이렇게 어떻게든 기록을 하고 싶은 네. 뭐 기념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이저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그 시각적인 것들을 정보를 스케치라고 하기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지만 아무튼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러네요. 여행 드로잉을 하고 있는 보이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TV 카메라가 네. 우주 탐사선에 도입이 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그게 스틸 사진도 사실은 비디오로 찍은 것도 많이 있고. 그렇구나. 궁금했었어요, 전부터. 알겠습니다. 우선 보이저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훨씬 많으시겠지만 보이저는 네. 뭐 하나 가지고 몇 네, 시간도 맞아요. 얘기하실 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실 책들도 있어요. 네, 네.